안녕하세요. 닥터멘터 박원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인데요. 지금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는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이 블로그에 써 있는 글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교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도, 있지 않아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2차원 개념, 평면 도형에 해당하는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를 통해서 그 공식을 이도하는 것도 한번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생소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바꾸는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곱셈이라는 개념은 동시에 and의 뜻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만큼, 세로 길이만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큼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정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좀 진전시켜서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하는데요. 이 평행사변의 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높이를 한번 맞춰서 그려보라고 한 건데 수직이게끔 그어야 되는데 수직이게끔은 못 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평행사변형을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소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이 평행사변형의 일부를 이렇게 좀 잘라서 여기다 이어붙인다고 하면 이런 직사각형이 될 것입니다. 직사각형인데 이 모는 종이에서 이 한 칸을 1이라고 하면 여기는 가로는 4칸이 되고 세로는 3칸이 되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이니까 4 곱하기 3, 12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생소한 문제를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바꿔서 푸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수학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위 사진처럼 평행사변 일부를 잘라내서 이어붙이면 우리에게 익숙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므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논리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그냥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한다면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또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원리를 적용시켜서 공부하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5번을 보면 평행사변형에서 가나 다라 이걸 역시 보면 밑변의 길이는 다 4칸으로 똑같고 높이도 다 4칸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면 직사각형이 되므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계산해 보지 않고도 가나 다라가 모두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역시 또 뭐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것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평행사변형도 역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도 어떻게 공식이 유도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 두 개를 똑같은 합동의 삼각형을 이렇게 이어 붙인다고 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므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평행사변 넓이의 반이므로
가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세로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6번을 보면 삼각형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반을 잘라서 이렇게 돌려서 붙이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행사변형이 이삼각형의 넓이랑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으므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근데 원래 높이의 반이 되었으므로 그거를 2로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의 반을 잘라 위쪽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돌려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므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가로 길이가 되고 높이는 원래 높이의 반이 되었으므로 2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이 구하는 공식이 삼각형 두 개를 이어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을 잘라서 돌려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식이 어떻게 이도되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워서 그 문제를 풀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다리꼴인데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이 공식도 역시 이도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외울 때 외우더라도 원리는 알고 있으면 받아들이기도 좋고 기억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2번을 보면 사다리꼴을 평행사변으로 바꿔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역시 아까 했던 논리대로 아까 했던 방법이랑 비슷한데 높이에 해당하는 반을 잘라서 이어 붙이게 되면 잘라서 돌려서 이어 붙이게 되면 이 원래 이 사다리꼴에 있어서의 밑변의 길이하고 윗변의 길이가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밑변의 길이 옆으로 윗변의 길이가 오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의 밑변의 길이는 원래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와 윗변의 길이를 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위에도 보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생소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윗변의 길이하고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나누기 2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하고자 할 때 가로를 붙여서 먼저 계산한다는 그런 것은 그 전에 학년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다는 거죠. 평행사변형 높이의 반을 잘라 위쪽 사각형을 오른쪽으로 돌려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므로 평행사변형 가로 길이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되고 높이는 원래 높이의 반이 되었으므로 2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공식을 잠깐 잊어버렸더라도 바로 다시 어떻게 썼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거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수학적인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런 거에 유도되는 과정이라든지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고 공부도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마름모에서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부분, 대각선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마름모 구하는 방법은 이 마름모에서 그 대각선의 가로의 길이와 평행한 거를 보조선을 그어주고 대각선의 세로의 길이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줬을 때 이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은 이 대각선에 의해서 분할되는 이 마름모랑 완전히 두 개가 그 하늘색 삼각형과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완전히 겹치게 되므로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은 마름모 넓이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고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이므로 이 가로의 길이는 그 마름모에 있어서의 대각선의 가로의 길이였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마름모에 있어서 대각선의 세로의 길이였으므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학 참고서나 문제집을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양도 너무나 많고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축소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학 교과서를 무시하고 참고서랑 문제집으로만 공부하게 될 경우에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먼저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뭐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연습은 수능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무한등비급수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같은 도형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도형을 문제를 단순화시킬 때 보조선을 긋는 연습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연습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점점 수학적으로도 익숙해지고 수학이 재밌어질 것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게 중요하다고 해서 공식만 외우고 항해사변형의 넓이, 뭐 사다리꼴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외우고 공식 적용해서 문제만 푸는 것은 수학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훨씬 수학 실력이 빨리 늘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이 그 원고들이 블로그에 그대로 있으므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